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풀이해주는 채널 코프리입니다. 시간이 벌써 2023년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3월은 전체적인 투자 시장에 정말 임팩트 있는 한 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미국 전통 금융시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소식이 들려오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시장에 대한 구제의 손길을 필요로 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기조를 유지하며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의 시작인 4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며, 비트코인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2분기 전체의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번에 세계 경제 일정과 4월 코인 호재 일정을 더욱 신경 쓰시면서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4월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 경제 일정입니다. 보통 매월 정기적으로 있는 일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중간에 몇몇 특정 일정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우절인 4월 1일은 리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결단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연설이 되지 않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에는 FOMC 멤버인 윌리엄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연준의 입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작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4월 3일에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매월 발표되는 수치지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표된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4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중국의 청명절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큰 발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휴일은 이따금씩 암호화폐 시장에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4일은 3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와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얼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월 7일은 미국의 부활절입니다. 또한 3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12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매번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회했기 때문에 이번엔 좋은 지표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월 13일은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2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연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해보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4월 18일은 중국의 GDP와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현재는 사실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암호화폐가 금지이지만 공공연하게 중국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은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CPI처럼 중요하진 않지만 한 대륙의 중심인 만큼 체크는 해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4월 코인 호재와 일정입니다. 사실 현재 비트코인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따라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승이 된 이유가 금융 대체제이다 보니 알트코인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록 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이니 이번 4월의 코인 호재 일정을 확인하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4월 1일에는 독특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폴카닷이 컨퍼런스를 인도의 벵갈루루에서 진행합니다. 벵갈루루는 인도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2일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폴카닷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폴카닷 관련 호재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니 봐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일은 베가 프로토콜의 메인넷 시뮬레이션 마지막 라운드가 진행됩니다. 이후로 메인넷이 바로 정식 런칭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시뮬레이션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짜 호재는 메인넷 정식 런칭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일 일정으로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는 아이오텍스의 하드포크 소식입니다. 이번엔 노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아이오텍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유저들께서는 동기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드를 업그레이드 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하드포크로 노드가 업그레이드 되면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3일에는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이더리움 개선안인 EIP4895이며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2020년 11월 지분 증병으로 전환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성화하고 유저들의 스테이킹 신청을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언스테이킹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하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뤄뒀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보니 나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같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봐야 하는 가정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일 국내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는 질리카 코인의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가상머신인 EVM이 질리카 메인넷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메타마스크 같은 이더리움 체인에서 질리카 토큰을 전환하고 관련 D앱을 이더리움 체인과 연결시켜 배포 및 런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소식들 중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4월 중에도 꾸준히 재단이 호재와 일정을 발표할 수 있으니 최근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코플이었습니다. 4월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수익 내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